이게 어떻게 될 건지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처분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으신데요.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2016년 부부 공동명의로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파크 2편한 세상 42평형을 두 채 매수해서 보유 중인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한 채는 실거주 중이고 한 채는 전세 주고 있는데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아파트 두 채를 지금 갖고 계신데요. 네, 매우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거는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있어서 단독 명의로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것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질문을 주신 부분은 아마도 이제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신데요. 1가구 2주택이 되면 일단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하나가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또 나머지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를 좀 그러니까 다른 뭐 미래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처분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으신데요.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용산 파크 2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나홀로 아파트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삼각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가까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지역에서 뭐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14년 차로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42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42평은 거래가 지금 거의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최근 거래가 이제 2018년 1월이 되는데요. 지금 30평대로 좀 봐보면은 제일 최근 올해 10월 것이 한 뭐 13억 6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2016년도죠. 2016년도에 지금 사셨다고 하면은 아마 8억에서 9억 정도의 매수를 이제 공동 명의로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를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제 하나를 파신다고 하면은 거의 뭐 16억에서 17억 정도의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될 텐데, 저는 일단 지금 이 시기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 내셔야 되거든요. 양도소득세 중과. 예. 그리고 공동 명의라고 했지만 일단 두 개로 이제 나눠져서 양도세가 계산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9억에 뭐 8억에서 9억, 16에서 17억 그러면 한 8억 정도 양도 차익이 있으신 건데 여기에 각각 4억을 해도 4억에 대한 양도세 뭐 40% 하고 뭐 중과세 하고 그러면은 반 정도는 다 이제 내셔야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러프하지만 진짜 뭐 4억 정도를 양도세로 이제 내셔야 되게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이거를 굳이 4억까지 내면서 파실 이유가 없는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렴하게 이제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건데 정말로 종부세가 너무나 힘들지 않다면은 이제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뭐 용산 뭐 좋다 하지만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이제 캠프킨 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용산 민족공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당장 어떻게 막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아주 대형 호재가 있고 또 밑쪽으로 해서는 또 이런 이제 기지창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모할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진행이 막 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큰 호재가 있고 서울 전체적으로 봐도 용산이라는 곳은 중심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 4억이라는 양도세까지 내시면서 게다가 지금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는 사람도 대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수요, 이 풀도 작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는 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세금 체계가 계속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종부세가 뭐 이렇게 정말 힘드신 분은 파셔야 되겠지만 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 세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뭐 양도세 부분도 그렇고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당장 양도세 부분만 봐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중과 부분도 없었고 취득세도 지금 1%에서 3%까지의 그런 세율 구간을 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2%, 12배가 많게는 12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또 세금 체계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세금, 거래세, 보유세 이 두 가지 세금 전부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양도세랑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우리가 OECD 평균 중에서도 좀 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뭐 이중으로 매기는 것도 매기는 거지만 2018년도에 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다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늘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위권에 좀 속해 있을 건데요. 이렇게 뭐 보유세도 그렇고 거래세도 그렇고 전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중심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버티기에 들어가시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추이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파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